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계속해서 혼동하기 쉬운 말.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저 57항에 있는데 이제 57항에서 주요 내용들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방향과 관련될 때는 가리키다고, 교육과 관련될 때는 가르치다죠. 그래서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를 고를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고. 그래서 갑절과 두 번째 이제 갑절이란 말이 있고 곱절이란 말이 있어요. 갑절은 2배, 곱절은 3배 이상을 얘기할 때 곱절을 쓰게 되죠. 그러죠? 곱절. 그래서 갑절과 곱절의 차이점. 갑절은 몇 배? 2배. 곱절은 3배.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대체 이런 말들을 붙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을 때. 갑절이 있고 곱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 앞에 몇이라는 관형사가 붙을 때 있고 그다음에 여러라는 관형사가 붙을 때 있어. 이럴 때 우리는 뭘 써야 된다? 곱절을 써야지 갑절을 쓰면 틀린다. 따라서 몇 곱절 여러 곱절이라고 해야지. 여러 갑절 몇 갑절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과 여러를 쓰는 환경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229페이지 오면 껍데기와 껍질의 차이점. 알맹이를 싸고 있는 딱딱한 것을 얘기할 때는 껍데기라고 그래. 껍데기. 반면에 알맹이를 싸고 있는 부드러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하지? 껍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껍데기와 뭐의 차이점? 껍질의 차이점을 좀 기억해 둬야겠다. 따라서 달걀이나 굴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을 껍데기 또는 알맹이를 빼내고 겉에 담은 물건이 있죠. 예컨대 과자 봉투 같은 것도 알맹이를 다 먹고 빈 봉투만 남겨놨을 때 누가 속은 다 먹고 껍데기만 놨어! 이렇게 할 때 있지. 그때 껍데기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싶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딱딱하지 않는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켜를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과일과 관련된 것은 다 대부분 다 껍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과 껍질, 귤 껍질. 이해되겠나요? 다 껍질을 하는데 다만 이제 조개에 대해서는 우리 언중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조개 껍데기 묶어 그래요? 아니면 조개 껍질 묶어 그럽니까? 조개 껍질이라고 많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언중들의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노래 가운데 많이 불려지고 또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과 껍데기 다 둘 다 쓸 수 있도록 했어요. 따라서 조개 껍질도 맞고 조개 껍데기도 맞다. 이것은 하나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그슬리다와 이제 뭐가 있다 같이 그을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기가 불에 그슬리는 냄새가 났는지 햇볕에 검게 그을리다. 그래서 그슬리다와 뭐가 있다 시작. 그을리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슬리다와 그을리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그슬리다는 대체로 햇빛이나 연기 따위에 검게 되는 것을 그슬리다고 한다. OX. X, 털 같은 경우가 대체로 털 같은 게 있죠? 털 같은 경우 눈썹, 머리카락 같은 경우가 거기처럼 약간 탔을 때를 그슬리다고 그래. 햇볕이나 연기 따위에 검게 된 것은 그을리다 그러고 따라서 그슬리다와 뭐의 차이점? 그을리다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으로써 할 때 의로서, 로서 동그라미 로서는 조사죠. 조사고 그럼으로 할 때 무로는 어미야.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라는 의미지만 그럼으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라는 의미야. 알겠어요? 따라서 무로는 원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어미로서의 무로고요. 앞에 로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입을 때는 그러므로 됐어요? 그러므로와 그러므로의 구분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리다와 늘리다 있어 없어요? 있죠? 늘리다.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가 있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도 있다. 알겠죠? 늘리다가 있고 늘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해됐어요? 이 늘이다를 소리대로 적은 것이 뭐가 되겠어? 느리다죠. 물론 느리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없죠? 느리다는 뭐가 관련된 거야? 속도와 관련된 말이고 늘리다는 길이와 관련된 말이고 늘리다는 양과 관련된 말이다. 그래서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나왔지? 세 가지 경우가 있다. 따라서 느리다 속도, 늘리다는 길이, 늘리다는 뭐다 다 같이
양과 관련될 때 쓰는 말이다.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느리다는 뭐다 시작. 속도. 늘리다는 길이. 늘리다는 뭐다 시작. 양. 이렇게 할 수 있죠. 바지 길이를 갖다 뭐 한다 같이 늘리다. 그죠? 밤양을 뭐하다? 늘리다. 이 둘 다 이것에 대한 반대말은 뭐였지? 둘 다 줄이다를 쓴다. 뭘 쓴다? 줄이다. 그 줄이다는 늘이다의 반대말로 들 수 있고 늘리다의 반대말로 들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가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형태를 밝게 적는 것. 달이다가 있고 다리다가 있다. 알겠죠? 다리다와 다리다. 이 다리다는 탕약을 다리다 할 때 쓰는 말이죠. 어떤 액체를 끓여서 졸게 만들 때 다리다. 다리다는 구겨진 것을 펼 때 쓰죠. 따라서 다림질을 잘했다 할 때 쓰죠. 그래서 다리다. 그래서 달이다와 뭐의 차이점 시죠? 다리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해됐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달리다와 뭐에다 시작? 다리다. 이거 있고.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볼게.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다 같이? 졸이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같이? 졸이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밑으로 써야 되겠다. 졸이다와 뭐의 차이점? 졸이다의 차이점. 위에 거 졸이다는 형태를 밝게 했을 때는 마음을 졸이다. 있지? 뭐 초조하게 여기다 할 때 졸이다라고 얘기했죠. 어제도 일부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후보들이 상당히 마음을 졸였다 할 때 뭘 써야 돼?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걸 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절이다가 있고 뭐가 있다 시작. 절이다가 있다. 절게 만든다 할 때 소금에 절이다 있지. 소금에 또는 배추나 무 따위를 소금에 절여서 숨을 죽일 때 있지. 그때 뭘 쓴다 같이? 절이다를 쓴다. 이때 절이다는 손발이 절이다 할 때 쓰는 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다섯 번째. 자, 줄이다는 말이 있고 줄이다 말이 있죠. 줄이다는 뭐다? 뭐 바지 길이를 줄이다 또는 밤양을 줄이다 있지. 그때 길이와 관련돼서 뭐의 반대말로 쓸 때 있다고 하죠. 이것은 뭐의 반대말로? 늘리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느리다의 반대말로 쓸 때 쓰는 거죠. 근데 줄이다는 굼다라는 뜻이 굼다. 굼다. 굼다 할 때 줄이다. 줄임배를 갖다가 부여잡고. 이게 되겠지? 예. 진성이라는 가수의 보릿고개. 알겠지? 예. 그럴 때 줄임배를 갖다가. 자, 세도죠. 여섯 번째도 한번 볼까? 자,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더러 나올 수 있겠지 않습니까? 다치다와 다치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다치다 뭐다 시작? 다히다. 물론 책에도 이제 쭉 있는데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치다가 이거 뭐가 있다 시작? 다히다가 이제. 다치다는 어떻게 쓰느냐? 이 닫다의 힘준 말이야. 닫다의 힘준 말. 닫다의 힘준 말을 다치다라고 그래서 문을.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목적어가 나와. 타동사로서. 이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로서 뭐다 같이? 문을 닫히다. 문을 닫다. 그래서 닫다의 힘준 말이 닫히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닫히다와 관련돼서는 닫다의 피동사. 닫다의 피동사. 이것은 닫다의 무슨 동사 시작? 피동사로 쓰게 닫다의 피동사. 이해됐나요? 닫다의 피동사가 뭐가 된다 시작? 닫히다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피동사니까 피동사는 주어 자동사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에 자동사의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에 주어 내지는 부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문이 닫히다. 문이 닫히다 할 때는 문이 닫혀진 거지. 닫히다. 이거 비교해서 닫히다. 그다음에 문이 닫히다. 그래서 문이 하나 더 쓴다면 문이 바람에 닫히다. 그래서 이제 소리상으로 좀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틀려요. 닫히다와 닫히다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참고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은 일곱 번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나올 수 있겠죠. 닫히다가 있다. 밭히다가 있다. 받치다가 있다.
아래까지 다 촬영이 되는지 모르겠다. 밭이다가 있다. 네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혼동하기 쉬운 말. 지금까지 그 어법에 관련된 규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배워왔지만 그런 것들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지? 그 점에서 기억을 해서 밭이다. 이 밭이다는 거의 80% 정도는 다 밭이다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80%는 뭘 쓴다 같이? 밭이다. 그래서 밭다의 힘준 말로서 밭이다를 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열이 받쳐, 열 받쳐, 알겠죠? 그냥 열 받쳐 못 참겠다. 또는 옷을 받쳐 입다, 책 받침을 받치다. 어떤 뭔가를 괸 때, 알겠죠? 기둥을 받치다, 있어 없어. 이때 전부 다 뭘 쓴다? 위에 걸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옷을 받쳐 입다, 열이 받치다, 알겠지? 뭐 화가 치밀어 받치다 할 때 다 받치다. 토기, 알겠죠? 토하는 기운이 토기가 받치다, 알겠죠? 전부 다 이걸 써야 돼. 받치다는 피동접사야. 그래서 당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당하다. 그래서 소에게 엉덩이를 받치다. 소에게 엉덩이를 받치다. 자, 소에게 엉덩이를 받치다 할 때 뭘 쓴다 나왔지? 히를 쓴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어요. 소에게 엉덩이를 받치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받치다. 이 받치다는 받다의 힘준 말이에요. 받다. 여기서 받다는 걸러내다. 받다의 힘준 말로. 받다의 힘준 말로 걸러내다의 뜻을 갖고 있다. 걸러내다. 자, 반면에 받치다는 뭐냐? 받치다는 이때 이가 피동접사입니다. 그래서 걸러지다. 걸러지다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명에 따라서 쓰임이 좀 다르니까 구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게 되면 치다가 있고요. 이다가 있을 때 이때 이제 받치다는 뭐냐? 찌꺼기를 채로 뭐하다? 채로 걸러내다. 찌꺼기를 채로 받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받치다가 피동접사에 이를 쓸 경우는 이것은 찌꺼기가 달라. 찌꺼기가 채에 걸러지다. 찌꺼기가 채에 걸러지다. 받치다. 채에 받치다. 이해됐죠? 이런 점에서 좀 틀리다. 쓰임이. 그래서 피동접사 이와 관련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둬라. 무조건 걸러내다 뜻이니까 어디서 본 것은 있고 해서 무조건 받치다를 쓰면 안 돼. 그래서 허를 찌르는 문제 나와서 수험 입장에 그래서 요로를 다 해놓고 이거를 받치다를 쓰면 틀리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8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8번째. 부딪히다라는 말이 있고 부딪히다라는 말이 있어. 부딪히다. 그다음 뭐가 있다. 시작. 부딪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바로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죠. 부딪히다. 자, 부딪히다는 피동접사 히가 들어갔지. 그래서 뭐뭐에 부딪히다. 자, 어떤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부딪힘을 당했을 때 쓰는 말이야. 뭐뭐에. 즉 철수가 소에게 부딪히다. 알겠습니까? 부딪힘을 당한 거지. 정리됐지? 내가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야. 내가 부딪히면 부딪히다를 써야 돼. 자, 이것은 뭐냐면 뭐뭐가 뭐뭐와 부딪히다. 알겠죠? 뭐뭐가 뭐뭐 부딪히다. 이때는 둘 다 A나 B가 둘 다 동작주가 되는 거야. 알겠지? 둘 다 동작. 차가 뭐하다 시작? 부딪히다. 차와 차가 부딪히다. 또는 내가 어디에 가서 부딪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딪히다 할 때는 뭘 써야 된다? 이걸 써야 되겠죠. 근데 내가 다른 것에 의해서 부딪힘을 당할 때는 뭘 쓴다?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차이를 좀 알아두면 되겠다. 자, 8번까지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혼동하기 쉬운 말 9번째입니다. 자, 9번째입니다. 9번째에 있어서는 붙이다가 있고 뭐가 있다 같이? 붙이다가 있다. 그래서 붙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으면
원형을 밝게 적어야 붙이다를 쓰고 붙다라는 의미가 없으면 붙이다를 쓴다. 그래서 여기에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 그러죠? 조건을 갖다 뭐하다? 조건을 붙이다. 싸움을 붙이다. 됐죠? 그죠? 우표를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또는 과외 선생을 붙이다. 알겠죠? 이런 것들 다 붙이다를 써야 돼. 붙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붙이다. 붙다라는 의미가 없을 때는 뭘 쓴다 같이? 붙이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편지를 붙이다. 비밀에 붙이다. 불문에 붙이다. 숙식을 붙이다. 자고 먹는 것을 붙이다. 숙식을 붙이다. 정리됐나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뭘 쓴다? 붙이다를 써야 돼요. 붙다라는 의미가 없을 때는 붙이다를 쓴다. 그래서 더러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붙이다와 붙이다를 구분할 줄 아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더러 출제된 적이 있더라. 이해됐나요?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10번째. 자, 10번째 이제 해당되는 내용은 없을까? 10번째. 해당되는 내용들 할 수 있겠죠. 다 있는데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도 더러 있습니다. 다음에 시험 관련돼서 얘기할 때 사기다와 뭐가 있다. 시작. 사기다와 삭히다가 있다. 자, 사기다는 뭐냐? 감정을 누구로 틀리는 걸 뭐라고 한다 하지? 분노나 감정을 누구로 틀리는 것을 사기다지. 사기다. 감정을 사기다. 분노를 사기다라고 할 때 삭히다는 홍어를 생각하면 돼. 알겠지? 홍어를 뭐하다 시작? 삭히다. 삭힌 홍어. 다 같이 무슨 홍어 시작? 삭힌 홍어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렵지 않죠? 잘하네. 다음에 11번째. 들이다가 있고 들이다가 있다. 있죠? 들이다는 뭐죠? 우리가 들게 만드는 거죠. 들게 하는 거예요. 들게 하는 것을 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들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하는 것 중에서 습관을 들이다. 시작. 습관을 들이다. 알겠죠? 일단 들이다를 쓴다. 이 들이다는 주다의 높임말이기도 하는데 주다의 높임말로 주로 쓰이지만 보통 이미 들어간 방 안에 또 다른 어떤 벽장 같은 구조를 만들 때 있어 없어? 있지? 그럴 때 들이다를 쓴다. 방 안에 벽장을 들이다. 방 안에 벽장을 들이다. 이때 들이다를 써야 돼. 이때 벽장을 들이다 할 때 벽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을 때 들이다를 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들이다와 들이다를 또 구분할 줄 아는가. 알겠죠? 이런 식의 문제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있냐면 230페이지. 230페이지에 거기 보기 가운데 10번째 해당되는 내용이 그 들이다와 들이다를 구분하는 문제로서 언급되고 있다. 알겠죠? 지금 책에 다 대부분 나와 있는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내용적 정리를 갖다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다음에 12번입니다. 달리다와 뭐다 시작? 달리다.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다 같이? 이거는 좀 모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힘이 달리다. 다 같이 힘이 달리다 할 때 쓰는 말이죠. 딸리다는 뭐야? 어떤 식소리를 딸리다. 알겠지? 딸린 식구. 딸린 식구가 몇 명이야? 라고 할 때 딸린 식구. 달린 식구가 아니라 시작? 딸린 식구. 흔히들 우리가 힘이 딸리다 하는데 힘이 딸리다가 아니라 시작. 힘이 달리다 라고 해야 맞다. 알겠죠?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는 사람들 더러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혼동하기 쉬운 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겠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껍다와 두텁다. 의미를 구분해야 되겠지. 두껍다는 물리적인 거야. 그래서 입술이 뭐하다 시작? 두껍다. 옷이 뭐하다 시작? 두껍다. 책이 뭐다 다 같이? 두껍다. 근데 두텁다는 약간 추상적 개념에 주로 쓰이는 거야. 따라서 정이 뭐하다 시작? 두텁다. 알겠지? 우정이 뭐하다 시작? 두텁다. 사랑이 두텁다. 이해되겠지? 그 앞에 추상적 개념이 나왔을 때 추상적 개념이 나왔을 때 두텁다 쓴다. 따라서 두터운 사랑 그래야지 두꺼운 사랑하면 틀리고
두터운 옷 오면 안 돼. 두꺼운 옷이라고 해야지. 알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주의를 좀 해두면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째. 비추다와 비치다. 자, 비추다와 비치다는 여러분 교재 233페이지에 보면 21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21번에 랭크되어 있다. 21번에 랭크되어 있어서 비추다, 비치다가 있어. 그런데 빛을 보내어 밝게 하다 또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다. 있죠? 그럴 때는 비추다. 그래서 비추다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그래서 비추다는 타동사로 주로 쓰입니다. 비추다는 타동사하고 비치다는 주로 자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자동차로 많이 쓰는데 그때 비치다가 대체적으로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가려진 것을 통해 물체가 드러나다. 있죠? 이런 의미를 때는 대체로 비치다를 써. 그런데 이것이 뭘로 쓸 때냐면 비추다가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부사를 요구할 때 있어요. 부사월. 그래서 어떠냐? 이때 비추다가 견주어보다. 시작. 견주어보다 할 때 뭐뭐와 견주어보면 아십니까? 뭐뭐에 비춰보면 뭐뭐에 비춰보면 그럴 때 견주어보다 뜻입니다. 비치다는 뭐냐? 이 비치다가 원래 자동사인데 타동사처럼 쓸 때 있어. 그래서 뭐뭇을 비치다. 뭐뭇을 비치다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속의 뜻을 속의 뜻이죠. 속뜻을 갖다가 속뜻을 드러낼 때 속뜻을 드러낼 때 비치다를 씁니다. 이번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비치다 비추다 출마할 의사를 뭐다 시작 비추다 비치다 비치다 그래야 돼. 알겠습니까? 비치다. 속의 뜻을 드러내다 할 때 비치다. 보통 이제 비치다 같은 경우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데 목적을 요구할 때는 대체적으로 뭐다 속의 뜻을 드러내다는 의미로 쓰일 때. 알겠지? 비추다는 대체적으로 견주어보다 할 때 원래 타동사로서 목적어 요구되는데 목적어 요구되지 않고 부사가 요구될 때 있는데 뭐뭐에 견주보다는 뜻일 때.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뭐뭐에 비춰보면 알겠어요? 속의 뜻을 비추었다 아니라 시작. 속의 뜻을 비치었다 그래야 돼. 알겠지? 비치다와 비추다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지워도 되겠죠? 이번 시간 내내 혼동하기 쉬운 말에 대해서 합니다. 잘하면. 5번. 자, 5번 관련돼서 15번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분들 있겠습니다. 쌓이다가 있고 쌓이다. 물리적인 것은 쌓이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 있지? 그럴 때는 쌓이다. 알겠죠? 쌓이다. 교재 몇 페이지? 234페이지에 23번 문제에 관련돼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자기나 종이 따위에 안에 넣는다는 뜻의 싸다의 필형형으로서 쌓이다. 있어 없어요? 있지? 쌓이다가 있고 밑에 여러 개를 포개어 놓을 때 쌓이다 있습니다. 이때 쓰기도 해요. 다만 우리가 뭐 해야지? 이때 쌓이다를 쓸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기분이나 어떤 기분이 있죠. 기분이나 또는 어떤 감정. 기분이나 어떤 감정 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낙조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은 뭐에다 하지? 낙조빛에 쌓이다. 알겠지? 그래서 쌓이다를 써야지. 그때는 쌓이다를 쓰면 틀려. 이해되나요? 이 쌓이다는 아래에서 위로 차곡차곡 뭔가가 올라갈 때를 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의됐나요? 그 다음에 기분과 어떤 감정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이 쌓이다. 를 쓰기죠. 그런 뭐랄까요? 어떤 슬픔에 쌓여 있다. 시작. 슬픔에 쌓이다. 슬픔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탁탁탁 쌓인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쌓이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강남 싸이의 노래가 뭐지? 나왔지? 강남 스타일인가? 강남 스타일의 싸이가 아니라. 자, 16번입니다. 자, 얼른 엉뚱한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이다가 있어. 여이다가 있고 뭐가 있다 했지? 여위다. 여러분들 교재도 있죠? 234페이지에 여이다와 여위다. 자, 일반적으로 여이다는 죽어서 이별하다 또는 시집을 보내다 멀리 떠나보다 할 때 여이다를 써. 알겠지? 그러나 여위다는 뭐에다 했지? 몸이 좀 살이 빠졌을 때 여위다지? 이보다 좀 더 작은 말은 야위다. 시작. 야위다. 야위다의 큰 말 여위다. 시작. 여위다. 그래서 야위다, 여위다. 야윈 얼굴, 여인 얼굴 이렇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여위다. 특히 시집을 보낼 때를 벌써 나왔지? 여이다. 알겠지?
여인 자식이 있습니까? 여인 자식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럴 때는 결국 시집장가 보낸 사람, 시집 보낸 사람이죠. 자식이 몇 명이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의다와 대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래서 그래서 여의다는 이별 또는 뭐와 같이 결혼. 알겠죠? 그럴 때 여의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17번에 있어서 이것도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다. 지그시가 있고 지그시가 있잖아. 그래서 시옷을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있고 소리대로 적을 때가 있죠. 그럼 지그시는 언제 적은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지그시는 지긋하다에서 나온 말이다. 어디서 나왔다 시작? 지긋하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다. 있죠? 그때 쓰는 말이고 이 지그시는 약간 힘을 주어 누를 때 쓰는 말이 지그시야. 지그시 눈을 감고 지그시 누르다 할 때 쓰는 말이 지그시. 그래서 이 지그시와 지긋 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18번째. 자, 18번째로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이해할 수 있죠. 뭐 이것은 나 쉽겠지. 반드시와 뭐가 있다? 반드시. 구별할 수 있겠죠? 반드시. 반드시 언제 쓰는 거죠? 반드시는 꼭 기필코. 반드시! 나는 합격하고 말 것이야. 이해됐나요? 내년 총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4월달, 이제는 시험이 좀 앞당겨져서 총선 전에 여러분 시험 보죠? 내년 국가직이 4월 8일에 있지 않나? 4월. 총선 앞에 있을 것 같아. 총선 때문에 뒤로 물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총선 전에 시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사실 많이 남지 않아서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여러분들 시험이 있단 말이지. 자,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이번 시험에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꼭 기필코를 이걸 써야 되지. 반드시는 반듯하다에서 나온 말이야. 반듯하다. 반듯하다는 자세와 관련될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19번입니다. 작다와 적다. 작다와 적다. 가끔은 작다와 적다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는데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반대냐면 이 작다가 들어갈 자리는 크다. 크다의 반대는 작다고요. 적다는 많다의 반대로 쓰인다. 적지? 그래서 작다와 뭐의 차이점? 적다.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것들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렇게 구분할 때는 쉬운데 실제 문장 속에 섞여 들어갈 때 어려울 때가 있어. 말이야. 이 회사는 월급이 적어서 말이야. 월급이 적어서 말이야. 그 맞는 거지. 근데 월급이 작아서 말이야. 틀려요? 월급이 작아서가 아니라 월급은 양이야. 그러니까 적어서 그래야지 작아서면 틀린다. 아이고, 그 사람은 좀 키가 좀 적어서 말이야. 땡, 키가 작아서 말이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순간 우리가 작다와 적다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이 책입니까? 20번입니다. 20번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여기 교재 보니까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238페이지. 236페이지구나. 236페이지. 236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지. 그렇죠? 나와 있고요. 236페이지 보면 이제란 말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다 했지? 인제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와 뭐의 차이점? 인제의 차이점. 이제는 뭐지? 이제는 말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 말하는 시점. 이 말하는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발화시. 그래서 우리 현대문법 볼 때 절설말, 상관연사, 상보완진.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러잖아. 배웠잖아. 그런 거. 그렇지? 그래서 뭐 완짐이 뭐 의같이 뭐 하면서 배웠던 적이 생각나는데. 자, 그럴 때 발화실은 말하는 시점 발화시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제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하는 순간까지. 그래서 이제 끝냈다. 이제 그때 이제를 써야 돼.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 말하는 순간까지는 뭐라고 다 시작? 이제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언제 끝났다 시작? 이제 끝났다 할 때 할 수 있죠. 근데 인제는 언제 쓰는 말이야? 인제는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제 출발하는 거지. 아이고 언제 가려고 그래? 언제 가려고 그래? 인제 가려고요. 인제 가려고요. 알겠습니까? 너 언제 숙제하려고 그래? 예, 인제 하려고요. 알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열받지. 그냥 그래. 가려고. 그래도 이게 살다 보면 관심을 줄 때가 행복했다. 네 알아서 해라. 어느 정도 나이가 먹다 보면 네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서글퍼지는 말이 아닌가. 저 순간으로 자유롭다. 이제는 나 혼자 내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뭐가 따른다? 자유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관심을 갖고 간섭해 줄 때가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아직은 간섭을 좀 받을 그런 환경 속에 살고는 있을까 생각되는데 그럴 때 그냥 행복하다. 알겠습니까? 시작.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간섭해 줄 때가 행복하구나. 야, 좀 일찍 다녀라. 알겠죠? 일찍 다녀라. 그렇게 할 때, 아유, 내가 뭐 한두 살 먹은 애야. 내가 뭐 일찍 들어든 뭐 말든 뭐. 걱정 마세요. 뭐, 하지 그런 거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십니까? 밥 먹고 다녀라.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 좋다. 관심은 또 사랑이라고 하잖아. 자, 그 다음에 20번에 이제와 뭐가 있다. 시작. 인제. 알겠죠? 21번. 하나 더 나왔는데, 한참이라는 말이 있고, 한창이 있죠? 이때 한참은 시간적 개념에 쓰는 말이에요. 어디에 쓰는 말로 나왔지? 시간적 개념에 쓰는 말로서, 그날 한참 만에 왔다. 밖에 나간 지 한참 만에 왔다 할 때는 한참을 써야 돼. 근데 한참, 지금, 학원에서는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공부의 열기가 한창이다. 알겠지? 뭔가 왕성하다 할 때는 한창을 써야 된다. 이해됐지? 그거다. 그 다음에 22번째. 우리 교재는 없지만 12, 있죠? 22번째. 이거 계속 합니다. 혼몸이라는 게 있고, 홈몸이 있고, 홀몸이라는 게 있어. 이제 혼몸이다. 우리가 대체로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더라도 임산부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딱 볼 때, 혼몸이 아니구나. 시작. 설마 뭐 그 자리에 앉으려고, 베개를 갖다 놓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딱 배 보면, 혼몸이 아니구나. 아니면 홀몸이 아니구나. 어떻게 맞아? 혼몸이 아니구나. 이게 맞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홀몸은 배우잖아. 형제지간이 없을 때 홀몸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홀몸으로 6남매를 키우셨다. 이해됐나요? 홀몸으로. 가끔 보면 생각나. 야, 그렇게 유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내가 7형제인데 7남매를 키웠을까? 나는 두 딸을 두고 있지만 두 딸을 키우는 것도 벅찬 것 같은데 어떻게 7남매를 키웠을까? 알겠죠? 그렇잖아. 하나하나 다 신경 쓸 때가 많고 줄줄이 다 학교도 다녔고 그런 거래요. 어렸을 때 매일같이 손을 벌렸을 텐데 내가 3학년 때인가 우리 딸들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될 때 그거 뭐 아침마다 돈 나는 내가 돈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엄마 돈 하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겠더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7남매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빠 벗을까? 아빠 뭘까? 했을 거 아니야?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홀몸으로. 알겠죠? 그래서 혼몸과 보다 시작. 홀몸. 잘하도록. 23번입니다. 23번이 있어서 하나 기억해 줄 것은 햇빛이 있고 뭐가 있다 시작. 햇볕이 있어. 햇빛과 햇빛의 차이 있죠. 햇빛은 눈부신 거지. 햇볕은 따사로운 거야. 그러니까 따사로운 햇빛 하면 틀려. 따사로운 햇빛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볕. 눈부신 햇빛 그래야지. 눈부신 햇볕 하면 틀려. 알겠지? 햇빛과 햇볕의 차이점. 저기 됐지? 이럴 때 다 혼동하기 쉬운 말이고 여러분들 교재 236페이지부터 237, 8까지 쭉 문장 속에 혼동하기 쉬운 말을 실제 들어놓고 거기에 따라 문장 구성하고 있지? 이것을 살짝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만냐만냐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혼동하기 쉬운 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마무리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 일단 평가입니다. 알겠습니까? 평가의 문제를 한번 내볼게. 자, 쉬워도 되겠죠? 맞냐 안 맞냐? 맞는 것을 골라요. 1번.
자, 일단 17개 봐.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시. 여기다 또 써봐. 이 20개 채워야 되겠다. 19번. 자, 이렇게 20개. 됐습니다. 동호, 머릿속으로 다 풀고 있습니까? 어? 동호가 다 풀 거야? 동호는 지금 하나도 안 적고 다 머리로 다 푸는 것 같은데? 동호를 쉽게 하겠는데? 동호 하나로 틀리면 이제 집까지 걸어가는 거야? 어? 어디가? 나사? 나사를 죄. 20개. 혼동하기 쉬우라고 해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하시오. 풀만하죠? 다 풀었습니까? 풀었어? 어? 다 했어? 줘! 우리 남학생 그러면 한번 다 풀어봐봐. 맞는 것에. 다 같이 하자, 그냥. 덤터기야, 덤태기야. 덤터기 씌우다, 덤태기 씌우다. 동우! 그렇지. 덤터기. 자, 닭다라다. 뭐가 막혔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쌍겨. 자, 기계를 얘기할 때, 기계를 얘기할 때, 앞에 거 맞아, 뒤에 거 맞아, 기계를 얘기할 때, 기계. 손톱을 까는 기계 있잖아. 그럴 때 뭘 써야 돼?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그 손톱을 깎는 일이고, 손톱을 깎는 기계야. 알겠지? 손톱. 절체절명이 맞지. 삼수갑산. 삼수라는 다 값산 다 지명이야. 아주 험난한 곳. 알겠지? 내가 험난한 곳, 아주 죽음을 갖다가 무릅쓰야 할 그런 험난한 곳이야. 그런 곳에 갈지라도 밥은 먹어야 되겠다. 아십니까? 삼수라는 값지라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앞에가 맞아. 풍비박산이 맞아. 바람이 여기서 막 날리는 거야. 날아가 박살나고. 힘꾀나.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것이 맞아. 힘깨나. 꽤나 이때 부사야. 꽤나 값이 나가는데 할 때는 꽤나 이걸 써야 돼. 그러나 힘깨나 자랑한 힘깨나 있어 보인다 할 때는 꽤나를 써야 돼. 꽤나 힘깨나. 8번 오게티다. 오게티는 옥에 묻어있는 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오게티를 우리가 쓰는 거는 오게티야. 앞에 걸 써야 된다. 9번
별의별, 별의별. 별의별. 줄여서 별별이야. 알겠지? 자체단에서 별의별 이거 쓰면 안 돼. 소리를 갖다 그렇게 낸다 할지라도 별의별, 별별이라고 해야 돼. 10번. 우산을 갖다 잊어버리다,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 그래야지. 아침에 우산 가져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우산을 잃어버렸다 해야 되겠지. 정답을 우리가 마치다 꼭 맞게 하다는 뜻이 있거든. 정과 주비 시작. 정답을 마치다, 관역을 마치다, 주사를 마치다, 비를 마치다. 알겠지? 그럴 때 쓰는 말이야. 알아맞히다. 그래서 정답을 알아맞히다. 이거 맞지. 자, 왠지 뭐가 맞아? 시험에 잘 나왔던 거 같아. 왜인지의 줄임말. 그래서 왠지 이때만 왠지를 써. 나머지는 다 왜를 써야 돼. 웬만큼, 웬떡, 웬만하면, 웬걸 전부 다 웬을 써야 돼. 이것만 왠지, 웬을 써야 돼. 왠지 오늘은 쉬고 싶다. 왠지 오늘은 땡땡이 쉬고 싶다. 뭐 이러면 안 되겠지. 자, 13번입니다. 부수수, 부시시. 부수수가 맞아. 부수수, 으스스, 알겠지? 으스스, 부수수 다 써야 돼. 으시대다, 으스대다. 으스대다가 맞아. 으스대다. 흉측하다, 흉측하다. 한자는 한자 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흉측하다가 맞아. 흉측하다, 망측하다라고 해야 돼. 오랜만에 뭐가 맞아? 오래간만에 줄임말이니까 이게 맞아. 에? 오래간만에. 근데 오랫동안 할 때는 오랫동안 할 때 시옷 받침 오랫동안. 알겠어요? 오랫동안 할 때는 시옷 받침 들어갑니다. 자, 면의 1절 4절, 면의 일체 4절. 뒤에 부정이 나오면 1절로 이거. 알겠지? 긍정이 나오면 일체야. 알겠죠? 그래서 면의 1절 4절 할 때는 1절이지 일체가 아니야. 안주 일체. 안주가 전부 있다. 안주 일체. 알겠지? 안주 일체 무료 제공. 자, 마음이 설레었다. 기본형이 설레되기 때문에 기본형이 설레이다가 아니라 설레다야. 그러니까 설레었다라고 해야 돼. 알겠죠? 이 부분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다. 설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다면 이 부분이 있잖아. 이거 기억이 들어가겠지. 수업 시간에 과거에 설명했는데 모, 기, 대, 개, 해, 설, 기, 알아들어가겠잖아. 그래서 목매다, 목매이다, 목해, 목기죠? 끼를 빼고 그냥 목대개 설계합시다. 자, 목대, 되뇌이다, 대이다, 헤매이다, 설레이다. 야, 이런 말 하면 나 무조건 다 틀린다. 알겠지? 이가 들어가면 안 돼. 쓸데없이 이를 갖다가 해서 가끔 우리가 목매였다라고 하면 틀려요? 목매었다. 시작. 목매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목매다가 맞아. 되뇌다가 맞아. 날씨가 개다가 맞아. 헤매다가 맞아. 설레다가 맞아. 알겠죠? 다만 기업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 설레다가 맞기 때문에 설레었다지 설레였다가 아니라고 해? 그분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기는 깃을 말하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깃들다가 있고 깃들이다가 있다. 알겠지? 깃들다가 있고 뭐가 있다. 시작. 깃들이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지. 깃들다는 뭐냐? 깃들다는 뜻이 깃들다. 어떤 뜻이나 어떤 의미가 깃들다 할 때 깃들다 써. 깃들이다는 산다는 뜻이야. 산다. 거주하다, 산다. 따라서 무짐승들은 청산에 깃들여 산다. 알겠어요? 무짐승들은, 짐승들은 청산에 뭐 산다. 시작. 깃들여 산다라고 해야 맞아. 알겠지? 여라고 해야 돼. 만약에 이것을 깃들어 산다면 틀려. 이런 식으로. 따라서 깃들이다와 깃들다를 구별 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억자는 얽매다가 있고 뭐도 있냐면 얽매이다도 있어. 멋멋을 얽매다. 타동사로서 쓸 때. 타동사로 쓸 때는 멋멋을 얽매다고. 이거는 뭐야? 얽매다는 뭐뭐에 얽매이다. 시간에 얽매이다. 알겠지? 그래서 얽매이다와 뭘 구분하라? 얽매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설레 얻다가 맞아. 설레었다. 외워도 저거 목기 대개 해설기. 목 대개 해설기역. 목 대개 해설기역.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목 대개 해설기역. 그래서 앞에 있는 목매이다. 자칫 목매다가 맞는 말인데 목매이다로 알아서 목매였다 하면 틀린다고. 되뇌하다에도 맞는데 되뇌이다가 기본형인 줄 알고 되뇌였다 하면 틀린다고. 알겠어요? 설레이다가 아니라 설레다인데 자꾸 설레이다로 알아서 설레였다. 그래서 우리가 빈가류 설레임은 틀렸다고. 설레임이 아니라 설렘. 시작. 설렘. 자, 안경 도수를 뭐하다. 시작. 도구다. 안경 도수를 얘기할 때는 도구다. 이걸 써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두다야. 알겠지? 용기를 도두다. 알겠죠? 땅을 도두다. 할 때는 다 도두다야. 안경 도수만 얘기할 때는 도구다를 써야 된다. 알겠지? 안경 도수를 높이다. 도구다. 됐습니까? 그걸 알아둬라. 다음. 없어? 나사를 죄. 나사를 죄. 뭐가 맞아? 나사를 죄. 햇볕과 불은 쬐다야. 알겠지? 햇볕을 쬐다, 불을 쬐다, 쬐다지만 나사는 죄다야. 죄. 그래서 나사를 죄라고 해야지. 나사를 쬐면 틀리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 시험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혼동하기 쉬운 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아마 600개 한번 준다고 했었던 적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줬나 내가? 프린트물 줬나? 알렸어요? 그거 나중에 프린트물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정도에서 제공할 테니까 그걸 빠르고 닳도록 외울 수 있도록 여기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잘 보면 공부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맞춤법 관련해서 혼동하기 쉬운 물까지 좀 정리해 보고요. 띄어쓰기는 다음 차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1시간은 한자 관련해서 배우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한자 수업 자료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